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라데이션 필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밀재입니다. 이 한 평에 가면은 밀재가 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뒤에는 연실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연실봉 위에 올라가서 한 400mm 정도로 이곳을 내려서 찍는 사진이 제대로 찍는 방법입니다. 400mm로 아래에 있는 빗내림을 찍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날 안개가 너무 두꺼워서 빗내림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인제 갑둔리에 있는 비밀의 정원입니다.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어져 있는 이러한 곳이기도 하고, 이것은 군인 훈련장이고, 지금도 여기 보면 군인이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전에는 사진을 이런 때 잘 못 찍게 했는데, 지금은 교섭에 의해서 이곳에서도 훈련 중이어도 아침에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두 군데를 근처에 다녀오면서 지금도 그라데이션 필터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그라데이션 필터인데, 이거는 원형 필터죠. 이건 사각 필터. 또 이것이 장착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제 사각 홀더가 있고, 이렇게 필터를 껴서 쓰죠. 그래서 나도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요새는 잘 쓰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 필름 카메라 시대에는 아마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사 100, 24컷 이러한 필름을 한 통을 사서 가지고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필름 하나하나가 매우 아깝고 중요하죠. 그래서 연습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노출계 같은 것을 이렇게 측광을 해서 가장 적당한 노출을 잡아서 찍어서 한 장이라도 실수하는 필름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요새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는 필름 값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보통 출사를 나가면은 뭐 100장에서 뭐 많게는 한 1000장 정도 찍고 들어올 때도 많이 있는데, 막 찍는 거죠. 많이 찍어서 뭐 좋은 것을 하나 고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방법이 좀 달리 하면은 이러한 것을 그라데이션 필터나 다른 필터를 끼고 촬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이 필터를 쓰느냐 하면 이거 갖고 예를 한번 볼게요. 이게 하늘이 지금 잘 나와 있죠. 하늘이. 그런데 요 하늘에 측광을 하니까 여기가 지금 안 돼요. 이런 때 그라데이션 필터를 끼고 찍으면은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필터를 물론 디지털 카메라에서 필터 없이 측광 방법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찍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라데이션 필터를 장착하고 찍는다면은 이런 사진과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나오는 것을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진은 앞에가 너무 어둡죠. 만약에 이것이 필름 카메라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앞에가 너무 어두워요. 어두워서 이것도 또 뭐 인화하는 과정에 작업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작업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인데, 촬영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24컷이라고 하는 제한된 필름이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는 좀 더 많이 찍을 수 있는 여유가 있죠. 그래서 측광 방법에 의해서 여러 컷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브라켓 촬영이 있고 측거점을 달리해서 촬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평가 측광이 있고, 중앙 중점 측광 방법이 있고, 하나는 스팟 측광이 있는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스팟 측광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늘 스팟 측광을 쓰는데, 스팟 측광은 커서가 있는 부분에 5cm의 그 바운다리를 통계를 내서 측광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측광을 하게 되면은 하늘은 땅이 이렇게 어두운 측광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사진처럼. 그러나 또 반대로 요러한 먼데 있는 요 산이나 가까운 이런 데부터 측광을 하게 되면은 하늘은 좀 날아가지만은 이 앞에는 이렇게 보이는 사진이 되죠. 이러한 사진을 그럼 어떻게 여러 장을 찍어서 이것을 한 장으로 머지해내느냐 하는데 이 방법은 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가지고 노출차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좀 먼저 불러갈게요. 자, 왜 광주에 있는 서광목장 사진 같네요. 서광목장인데 지금 요새 여기 풍력단지가 되면서 잘 못 올라가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서광목장입니다. 이 아침에 올라가서 월 동쪽을 보면은 이렇게 안개가 끼어 올라오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인데, 자, 이 측광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하늘에 측광이 된 사진이고, 이것은 바닥, 이 앞에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측광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진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방법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진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것을 포토샵으로 가지고 가볼게요. 자, 이것은 지금 프로그램이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인데, 브릿지의 툴에서 메뉴바에서 툴에서 포토샵으로 가고, 로드 파일인도 여기서 레이어로 가져가기입니다. 자, 레이어로 좀 들어왔죠. 이런 사진과 이 사진이 들어왔는데, 요 사진은 지금 하나는 지상에 측광이 된 상태고, 이 사진은 하늘에 측광이 된 사진이죠. 이렇게 두 컷을 찍어서 먼저 이것을 하나, 여기서 다른 방법을 또 해보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하나 복사를 해 놓을게요. 여기서 클릭하고 듀플리케이트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됐죠. 똑같은 레이어가 지금 2개짜리 레이어가 복사가 됐습니다. 먼저 그것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마스크를 씌워서 하는 방법이죠. 흰 마스크를 씌워봤습니다. 흰 마스크, 요 마스크 있죠? 마스크를 클릭하면 씌워져요. 지금 하늘은 요 하늘을 쓰고 땅을 좀 밝은 지상을 좀 만들고 싶다 해서, 그러면은 흰 마스크니까 검은 브러쉬를 쓰는 거죠. 검은 브러쉬. 요 브러쉬를 요 흰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자, Alt 키를 누르고 마스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여기서 그냥 바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사진 갖고 볼게요. 자, 이 사진과 이 사진 두 개죠. 두 개를 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아주 쉽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늘에 측광한 사진과 지상에 측광한 사진, 이렇게 2개를 머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머지한 다음에 컨트롤 알트 시프트 A B C D E 할 때 E를 하게 되면 한 장으로 보여주게 돼요. 한 장으로. 이 놈을 가지고 그냥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A 해서 여기 지금 카메라로우로 왔네요. 카메라로서 제일 먼저 자동으로 해볼게요. 자동도 요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동 같은 것도. 여기서 부족하다고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만져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오케이 하게 되면은 마스크를 씌워서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똑같은 사진이 여기 있는데 이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는 먼저 이 앞에서 자동 정렬을 해보지 않았는데, 원래 레이어가 2개 이상 이렇게 겹쳐 있을 때는 뭐가 먼저 해야 되냐면 정렬 먼저 하는 게 우선입니다. 물론 이 사진은
삼각대에 올려놓고 찍은 사진이라 크게 화각이 틀어진 데가 없지만은 손으로 들고 찍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모두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에디트에 가면은 자동 정렬에서 자동 정렬 여기 오토 그냥 합니다. 오케이 하게 되면은 자동 정렬 여기 좀 틀어졌네요. 이 사진이 이게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화각이 딱 맞았어요. 자 이게 삼각대에 찍은 사진 같은데 삼각대에 찍은 사진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예. 아마 들고서 연사로 뭐 찍었던 사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렬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동 블렌드입니다. 혼합이죠. 자동 혼합. 자동 혼합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동 스택 이미지, 스택 하나로 이미지를 모은다는 얘기죠. 하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을 여기서 두 개 다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보면 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지금 빈 게 있죠. 이거 다 메꿔질 거예요. 채우기가 여기 가기 때문에 컨텐츠 외 필을 체크를 해놓고 요거 seamless tone and color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가 좀 나중에 중간중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면은 여기다 마스크를 씌워서 요놈을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고 다른 부분 보이지 않게 가려주는 일을 할 거거든요. 자, 오케이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여기에 마스크가 씌워지게 됩니다. 자, 요런 사진이 됐네요. 자, 이 사진이 좋다. 지금 아까 가장자리 채우기를 했더니 이렇게 다 메꿔졌죠? 컨트롤 D에서 없애보면 이렇게 잘려나가는 부분이 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 혼합이라고 하는 걸 하면은 요 정도의 사진이 만들어진다. 물론 여기가 지금 하나가 지금 머지드 혼합해서 합성된 이러한 뜻이에요. 이것을 다시 컨트롤 시프트 A에서 한번 가볼까요? 가서 아까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한번 줘볼게요. 자동으로 이런 사진도 될 수가 있고 여기서 또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아까 그 사진과는 조금 많이 좀 다른 것 같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은 내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는 내 기호에 맞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더 합니다. 자, 요 두 사진이었었죠? 다시 여기서 바로 이제 이것은 HDR로 합성을 해볼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창이 뜨고 여기서 카메라 로우로 열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카메라 사진 두 장이 들어왔는데 컨트롤 A 하면은 이 아래 두 장이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된 다음에 마우스를 놓고 우클릭을 하면 이러한 창이 뜨고 이 팝업 창에서 머지 to HDR 기법으로 머지를 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사진이 만들어지죠. 난 개인적으로 이 HDR 머지 방법을 제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미리 보기 사진이에요. 미리 보기 사진. 여기에 보면은 자동 정렬, 자동 세팅 값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보정까지 다 해준 겁니다. 사실은 자동 정렬. 그래서 아까 두 장을 정렬하니까 틀어졌었죠. 자동 정렬을 해서 또 세팅해서 값을 준 거예요. 머지도 하면은 이제 DNG 파일로 두 장을 한 장으로 머지한 것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을 가지고 오픈해서 포토샵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금 노출자를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진을 머지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머지가 그냥 두 장을 레이어를 놓고 마스크를 씌워서 한 사진이었고, 요것은 두 번째 이 방법은 자동 혼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머지를 한 상태고, 요것은 HDR을 이용해서 머지한 상태입니다. 요 가운데서 어떤 사진이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보는 눈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 사진도 되게 괜찮네요.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HDR 기법을 가장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을 가지고서 좀 더 해볼게요. 자, 요 사진을 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방법을 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 사진을 포토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한 레이어로 가져가는 것은 브릿지의 툴바에서 툴, 포토샵, 로드 파일 인트 포토샵 레이어에서 한 레이어로 가져가기 해서 이렇게 지금 두 개 들어왔습니다. 요 앞에 있는 것은 이것은 그냥 지우고서 해볼게요. 자, 여기는 아까처럼 여기도 하나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이미지에서 듀플리케이트 복사하죠. 복사하면은 레이어가 또 하나 이렇게 복사가 됐어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하고 나갈 거니까 방법이죠. 먼저 아까처럼 먼저 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검은 마스크를 씌워 볼게요. 아까 흰 마스크를 씌웠죠. Alt 키를 누른 다음에 마스크를, 여기 마스크 있죠? 클릭하면 검은 마스크가 씌워지게 돼요. 그럼 위에 것이 완전히 다 가려진 상태입니다. 위에 것이. 위에 것이 하늘이 살아있는 사진이었었네요. 지금 여기는 요 아래 것, 요 사진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 측거점이 이 앞에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건. 자, 그럼 이 검은 마스크가 있을 때는 흰 브러쉬를 쓴다 그러죠. 전경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브러쉬를 선택을 하면은 되죠. 여기서는 하늘이 문제가 되니까 하늘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완전하게 100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할 건 없습니다. 좀 여기 좀 상당히 높은데 이것을 한 뭐 14 정도 썼습니다. 살짝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줄 수도 있죠. 이것은 그때 내가 조절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E 하게 되면 한 장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한 장으로. 요것을 ACR로 한번 가볼게요. ACR 컨트롤 시프트 A 해서 ACR로 한번 가는 겁니다. 가서 여기서 여러 가지 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자동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자동으로. 뭐 이 사진 괜찮다 하면은 다시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좀 더 주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준 다음에 돌아오죠. 자, 완성이 된 사진이네요. 근데 지금 앞에 제가 요 사진이 지금 촬영한 장소가 휴양림 그 통나무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위에서 지금 보이는 저 앞에 멀리 있는 요 다리가 장보고 다리라고 합니다. 장보고 다리. 여기 장보고가 옛날에 뭐 청해진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걸 촬영한 촬영지가 여기 있고 한데 아마 장보고가 여기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보고 대교. 자, 요 사진 보니까 좀 거슬리는 게 하나가 있네요. 지금 휴양림 베란다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기둥이 지금 앞에 이렇게 보였는데 요거 그냥 뭐 크롭할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쉽게 이 풍경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되든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F5 하게 되면 이런 필창이 채우기 창이 떠요. 반드시 여기는 컨텐츠 어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패턴이나 히스토리 뭐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하면 앞에 전경색, 배경색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컨텐츠 어웨이라고 하는 채우기 오케이 하게 되면은 제 마음대로 채워질 거예요. 어떻게 채워지나 큰 문제가 없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뭐 큰 문제가 없죠. 이렇게 해서 뭐는 이런 것이 뭐 같은 중복이 되니까 야 이거 뭐 복사해서 넣은 게 보이니까 이게 좋네요. 그래서 뭐 패치 툴 이렇게 해볼게요.
딱 해서 갖다 놓고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은제 표가 나네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만들면은 뭐 사진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고, 이 사진 갖고 이제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동 정렬 후에 자동 혼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개 선택을 하죠. Shift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Ctrl Alt A 하게 되면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하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도 있고, 처음 거 된 다음에 마지막 거에 Shift 누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장이 있을 때는 유리하죠. 네. 또 여러 장이 있을 때는 컨트롤 Alt A 하면은 단축키를 한꺼번에 모든 게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에디트로 갑니다. 에디트에 가서 자동 정렬 오리지널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자동으로 놓고 오케이 하게 되면은 자동 정렬되는데, 이것도 삼각대를 놓고 찍어서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틀어진 데가 없습니다. 틀어진 데가.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뭐를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자동 혼합을 해본다고 했죠. 마스크를 씌워서 이제 혼합을 하게 돼요.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 혼합이 마스크를 씌워서 이 마스크가 필요한 부분을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가려서 이렇게 하나로 머지드된, 혼합된, 합성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번 이거 연습이니까 한번 이것도 쉽게 이렇게 편하게, 이건 좀 안 좋은데요. 자, 다시 컨트롤 Z 하고 좀 너무 범위를 잡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도 Shift F5 엔터라고 그랬죠. 자, 컨트롤 D 해서 이렇게 없애고 이 놈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컨트롤 Shift A 가서 카메라 로우로 와서 자동으로 한번 보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뭐 오케이 해서 온 다음에 이런 아까처럼 이런 이제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은 패치 툴로 이렇게 쉽게 아주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신경 쓰고 하고, 이 풍경이 여기 얼마만큼 조금 달라졌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방법. 자, 두 가지 방법을 해봤죠. 저는 이제 다시 HDR 방법으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이죠. 여기서 바로 이제 우클릭을 합니다. 포토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 우클릭을 하고 카메라 로우로 이제 갑니다. 자, 두 선택을 다 하는 것은 컨트롤 A라고 그랬습니다. 선택을 했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팝업 창에서 HDR로 갑니다. 자, 이 합성이 되어 있죠. 이것은 여기서 오토 세팅이라고 해서 자동 보정이 된 상태예요. 자, 이것을 지금 이것은 미리 보여주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오케이 한 다음에 머지 하게 되면은 DNG 파일로 저장이 되고, 자, 다 됐으면 이것을 오픈해서 포토샵으로 갑니다. 포토샵으로. 자, 먼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한 사진이 여기 있고, 이것은 이제 HDR 기법으로 한 거죠. 이것은 뭐 사진이 내가 보기엔 거의 완벽한데, 이 사진 이것만 없애볼게요. 아까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법. 자, 뭐 이 풍경 사진이에요. 이거 그냥 이 앞에 숲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자, Shift F5라고 그랬죠.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진이 만들어질 겁니다. Ctrl D 해서 없애고, 아까처럼 마찬가지네요. 이 패치 툴로 좀 선택이 됐는데 여기가 이은 데가 이렇게 표가 나니까 이것을 살짝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죠. 물론 여기 이러한 것이 표가 나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 됩니다.
또 숲속에 뭐 또 있는 게 좋지 않네요. 다 없애볼게요. 여기도 이제 모양이 같은 모양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아주 감쪽같이 사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그 측거점을 달리해서 촬영된 이러한 사진을 가지고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늘과 땅의 노출자를 극복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에 와서 꼭 그라데이션 필터 같은 걸 써서 노출차를 극복하는 방법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빠르고 쉽게 더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